안녕하세요. 인간관계에 대해 철학하기 19번째 시간입니다. 네, 음, 이 심리학 관련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새겨진 자아상을 삶이라는 노트에 그대로 받아 적으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심리학적 지식은, 나의 자아상이 이렇게 형성이 됐구나. 그러면 이제 철학적 성찰은 그 셀프 이미지에 대해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나를 끌어갈 것인가, 내 인생을 끌어갈 것인가. 그럼 이제 자아상에서 잘못된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 인식의 균형을 잡는 방식으로. 그래서 그 생각을 잘 하려고 하면서, 내가 여기서 논리가 작동을 안 하는 거는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거 좀 느껴가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논리적 인식을 왜곡시키는 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망이나 심리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요러요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나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하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잘해보자.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혹시 뭐 사례를 통해서 나올 수도 있고, 지금까지 들으신 것으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는 분도 있고, 그럴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꾸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끼지만, 내 안에 있는 이미지가 나를 괴롭히는 측면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데 그거를 내가 또 좋은 면으로 보고 좋게 반응을 하면 그 문제가 오히려 생기질 않거든요. 네. 그런데 나만의 생각 때문에 그것에 오히려 더 빠져 가지고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우한다.'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세상이 나를 나쁘게 대우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에 내가 꼭 나쁘게 반응을 해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저는 인제 언젠가 한번 만들어 놓은 문장이 "산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와 타인의 한계를 감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장을 만들어 놓고 혼자 좋아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 누구나 다 약점이 있죠. 근데 누가 나한테 뭔가를 쪼끔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꼭 내가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때 쪼끔 이해하고 넘어가 주고 이러는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상대방이 나의 이해를 너무나 이용만 한다면 그거는 인제 관계를 정돈을 해야 되겠지만, 그쵸? 그래서 오히려 내가 팩트를 제대로 못 보고 내 안에 있는 이미지에 오염이 돼서 '잘못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가능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인식의 균형을 잡아서 보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려 왔던 건데요. 이거 인제 정신분석 그쪽에 이무석 선생님이라는 분이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 여기에 쓰신 글의 일부인데요. 네. 내용이 좋아서 그러니까 "남의 거울에 비친 사람을 나로 생각하지 말자."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거울이 있다는 거죠. 나를 비춰주는 다양한 거울이 있어요. 깨진 거울도 있고 찌그러진 거울도 있고 더러워진 거울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거울은 내 모습을 제대로 보여줄 수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이 자기의 그 무언가의 스토리를 가지고 나를 보기 때문에, 그쵸. 거울은 자기 식대로 나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부모님의 인간적 결여를 좀 용서하자. 그분도 인간이다. 부모님이기만 한 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부모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선생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고 이러니까 그분들은 또 그분들대로의 상처와 아픔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비춰주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나를 비춰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거울은 자기 식대로 나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습을 지나치게 찌그러지고 더러워진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 이 모습을 그대로 내 모습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자존감을 유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런 것은 아니다. 요렇게 생각의 균형을 좀 잡아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 지식은 이 성장 과정에서 유아기에 내가 어디에 트라우마가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가, 그래서 나는 어떤 경향성이 있는가, 이런 걸 아는데 이제 심리학 지식을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어릴 때 당신에게는 아버지 거울, 어머니 거울, 선생님 거울, 친구 거울 등 다양한 거울들이 있었을 것이다. 어릴 때는 비판 능력이 없어서 그 거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알지 못했다. 거울이 깨진 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이 깨진 것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비난의 거울, 무관심의 거울, 비교의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위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나는 관심을 끌 아이가 못 돼. 나는 엄마의 마음에 드는 아이가 아니야. 그리고 형에 비해서 나는 무능해. 라는 열등감이 생겼을 수도 있다.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릴 때 내가 어떤 영향을 받았구나. 이거를 좀 알면서 내가 나를 조금 더 자유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게 삶을 건강하게 적응적으로 사는 것일 텐데요. 그러나 이제 당신은 남의 거울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컸다. 그러니까 부모님도 선생님도 한 명의 인간이고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고 그분도 그분들만의 아픔과 상처로 나를 대했다.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지적인 성인이 되었다. 인간을 전체 상황 속에서 이해할 만큼 어른이 되었다. 어른이 된 이제는 수동적으로 남의 눈치만 보지 말자. 깨진 거울에 비친 깨진 당신의 모습만 보지 말고 당신을 비추어주고 있는 거울이 온전한지 아닌지를 평가해 보길 바란다. 나를 평가하는 전권을 남에게 위임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아깝다. 너무 아깝죠. 예. 그, 나를, 나는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시선을 내 걸로 다 받아들여 버리면, 나를 평가하는 전권을 남에게 위임하는 거잖아요. 네. 당신이 그렇게 당신 눈에 내가 그렇게 보인다고요? 당신 눈에 왜 내가 그렇게 보이는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렇게 본다고 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태도로 자기를 잘 생각을 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선택이죠. 예. 뭐 자존감 낮은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식의 균형을 확보해서 나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 보자.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자. 거기에 이제 좋은 생각을 해서 그걸 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그렇게 좋은 생각을 하는 거에 나의 어떤 심리적 특성을 봐야 하니까 심리학 지식도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라는 책에는 화를 잘 낸다라는 말은 사실은 상처를 잘 받는다는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경우로 봐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받기 싫어서 미리 화를 내버리는 경우 많거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남자분들 중에 이게 정서적 교류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이거를 화를 잘 내버리는 식으로 반응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거든요. 이게 성과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했냐 안 했냐 이 프레임으로만 사람을 보는데 그 시선에 더 강력하게 그 좀 지적을 받는 그런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 사회문화적인 압박이 남자분들한테 좀 많이 주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 성과주의 사회에서 너무 그거에 그 공격을 많이 받는다고 본인이 느끼다 보니까 화를 내는 방식으로밖에는 본인의 마음을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예. 뭐 이 말씀은 어떤 특정 성을 성별을 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이제 두 성이 다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인제 여자분들에게 주어지는 사회문화적 압박이 다르고 남자분들에게 주어지는 사회문화적 압박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좀 다른 면이 있죠. 완전히 결정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거를 쪼끔 이해를 해야지 인제 우리가 더불어 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 행복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런 측면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약한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스스로가 강하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 순간만큼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를 내기로 결단하는 힘도 있고 화를 폭발시킬 정도의 에너지도 있다는 느낌이 올라와서
스스로를 속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한 사람이 화를 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화를 내면서 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야 무력감을 펼칠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야 불안해서 도망칠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화를 내야 수치심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어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인제 사람 안에 무력감, 불안, 수치심 이런 게 다 있는데 이게 조금 크면,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더 크면 이거 화를 내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게 나다. 그러니까 나에겐 약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인정을 하면 되는데, 약한 면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쉽지가 않은 거죠. 너무 이 성과주의 사회에서 줄을 세우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차라리 화를 내는 편이 쉬워서 그렇게 화를 내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감정을 분출시키는 방식을. 인제 정신과 의사이신 서천 선생님이 인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주변에 혹시 화를 내는 분들이 있다면 '아 저 사람이 약해서 그럴 수 있구나.' 근데 인제 그 화내는 사람을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좀 눌리는 것 같고 이게 불쾌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지점이 있는데, 포기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낸다면 그분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네, 그래서 인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석가모니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화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짚는 것과 같다. 당신 손만 댈 뿐이다." 그러니까 화내시는 분들의 경우에 우선 일단 그렇게 본인도 모르는 경향성으로 거기로 이렇게 화를 내는 방향으로 행동을 하게 되시지만, 그렇게 되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근데 이제 관계가 끊어지는 거는 여러분도 원하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적절한 수준으로 나의 감정 표현을 할 건지, 그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책 몇 권 정도는 읽으셔야 이 인제 인간관계도 잘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예, 심리학 몇 권 정도는 읽으셔야 인제 내 논리가 잘 작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생각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생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풀고 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